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제가 기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처음 보는 판결이 있어가지고 벌금형인데 집행유예가 있더라고요. 새로 있죠. 생긴 건가요? 새로 생긴 겁니다. 형사유죄 판결은 원래 제일 가벼운 경우에는 선고유예. 선고유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죄다라고 선고는 하지만 2년이 지나면은 재판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 위로 옛날에는 벌금형. 그 벌금형은 유죄 판결로서 돈 내는 거죠. 그 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었죠. 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은 징역 1년 살아야 되지만 2년 동안 사고 안 치면은 없애주는 거. 그 위로는 이제 징역형의 실형이 있었는데 네.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게 생겼습니다. 벌금형 400만 원 플러스 집행유예 2년이면 그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사고를 안 치면 벌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없어진 거죠. 벌금 안 내도 되도록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있냐? 예를 들어 홍길동이 사고를 쳤어요. 네. 판사가 홍길동한테 벌금을 2천만 원 줄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줄지 고민을 하다가 네. 그래도 너는 죄가 가벼우니까 벌금형에 처한다 해서 벌금 판결을 내렸는데 네. 홍길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판사님, 저는 돈 2천만 원 내는 거 너무 아까워요. 나 앞으로 절대 사고 안 칠 거니까 저는 차라리 징역형 주고 집행유예 붙여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홍길동한테는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무거운 효과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필요하다. 기사를 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예. 욕설을 한 유튜버 이분이 벌금형의 집유를 받았더라고요. 예.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형 4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럼 이분이 2년 동안 사고 안 치면은 벌금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개새끼라고 소리를 친 것 같은데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는 뭔가요? 모욕은 말 그대로 욕설하는 거예요. 여러 명 앞에서 뭐 개새끼, 씨발로 뭐 이런 욕설하는 거. 그게 여러 명 앞에서 해야 되는 공연성이 거죠? 있어야죠. 1대1은 공연성. 안 되고요. 명예훼손도 역시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발언을 해야 돼요. 제가 물건 훔친 사람이다. 도둑이다. 뇌물 받은 사람이다. 명예가 훼손되죠. 네네네, 그렇네요. 그게 이제 사실이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게 거짓이면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종류는 두 가지인데 둘 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보통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처벌의 수위가 높나요? 당연히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처벌 수위가 높죠.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만약 공익적인 목적으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는 걸 입증을 하면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정치인이 뇌물 받았다라는 거를 이 유튜버에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뇌물 받았어요. 사실 정치인이 뇌물 받는 거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잖아요. 공익 목적이죠. 그런 사람 선거에서 뽑아주면 안 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만 위법성이 없다 해서 처벌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공익 목적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죄고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욕설이다, 모욕적 표현이다 라는 게 인정되면 유죄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400만 원이 일단 나왔잖아요. 예.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이게 4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나요?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모욕죄도 원래 집행유예 잘 안 붙어요. 모욕죄가 성립하면은 벌금 냅니다. 통상은 벌금형의 집유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벌금형의 집유를 붙여준 거는 아마 판사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반 사인이 아니잖아요. 공인이잖아요. 공인. 그쵸. 공인에 대한 어떤 비판적 목적에 의해서 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벌금형인데도 집행유예를 붙여준 걸로 보여요. 그 대신에 벌금형을 너무 가볍게 하면은 똑같은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2년 안에 사고 치면 너는 가중처벌에 이 돈도 내고. 그렇죠. 대신에 벌금형을 높이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여기서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면은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붙여놓은 현수막. 예. 현수막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이재명 구속, 뭐 윤석열, 뭐 내란 저쩌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까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신고를 못 하는 건가요? 현수막 내용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내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현수막의 게시 자체가 정당법, 선거법이 보호해주는 형태로 게시를 하게 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원래는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아야 되나 정당법, 선거법이 보호해주는 현수막에 대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개인이 만들어가지고 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법이 보호해주는 한도 안에서 만약에 게시를 한 거면은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구체적으로는 개별 법령을 준수해야 되나 뭐 그거까지는 제가 다음에 또 따로 한번 안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 이 웃긴 영상이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님 인터뷰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직재명 구속! 아니, 저도 고발당하는 거 아니겠죠? 소리 지르는 그 도련님 거기는 찍지 말아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그 형수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싸우면서 형수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찢어버리겠다는 아주 험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를 비하하기 위한 표현으로 찌재명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찌재명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할 때마다 옆에서 그렇게 막 과음을 지르니까 예. 그러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이게 만약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본다면은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가 형수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찢어버린다는 말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이에요. 그런 말을 입에 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어떤 공익 목적에 의해서 말을 했다고 볼 여지도 있으니까요. 다만 찌재명이라는 것 자체를 사실적시가 아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욕설로 볼 여지도 있죠. 그러면 모욕죄가 성립돼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형태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법이. 이제 앞으로 더욱 더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감하게 욕을 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유튜버 중에서도 이런 욕설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는 유튜버들도 모욕죄로 벌금 몇 번 맞고 그 다음에는 벌금형의 집유가 아니라 징역형의 집유 붙었다가 실제로 징역살이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극적으로 방송을 할수록 구독자도 늘리고 그렇죠. 조회수도 늘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유튜버들도 그런 부분을 못 참고 더 자극적이고 아예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레카지를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욕설한 유튜버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